한번 얘기하자면 내신하고 내용일치 문제로 이거는 모의평가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누구 조심하라고? 말 그대로 would하고 used는 뜻은 똑같은데 현재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요걸 포커스로 좀 잡아가고요.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건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used인데 다시 말해 요렇게 제가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지. 주어 자리 값에 사물주어가 들어가면 그때는 used만 가능한 거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실까? 다시 말해서 제가 예문을 한번 적어 볼까요? 예문을 한번 적어서 이런 거겠죠. 밑에 없을까? 할게요. 더 빌딩이 있어요. 건물이죠. 그래서 빌딩에다가 제가 이렇게 쓰시죠. used to be there. 그럼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 건물은 거기에 있었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used가 들어가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상태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 현재는 아니다 이 말이죠. 현재는 그 건물이 없어진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주연이가 삐약이었을 때, 초딩이었을 때 떡볶이를 친구랑 엄청 먹으러 돌아다녔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추억놀이 삼아 예전 초등학교 앞을 가서 한번 먹어볼까? 그리고 갔더니 그 건물이 지금은 없는 거지. 이 정도? 괜찮을까 친구?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고, 다시 말해서 used까지는 괜찮으나 이 자리는 would be가 들어가면 틀린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 이제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해되시지 친구들? 오케이. 자, 그 다음 84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used 뒤에 동사원형 put on. 그죠? 이해되시지? 그리고 뒤에는 started라는 동사를 기점으로 스킹이 목적으로 걸리는 상황이니까 사실 동사원형 자리 값으로 put on weight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put on 그럼 사실은 입다란 뜻이 있거든. 어떤 옷 따위를 입다. 그런데 여기서 weight가 무게잖아. 몸무게를 입는다는 이야기는 뭐야? 결국은 살이 쪘다라는 뜻이구나.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어때? 그래서 put on weight. 그것도 매년이라는 말은 매 겨울은 수식어 처리하시고, 그리고 until은 접속사가 되는 상황이어서 뒤에 동사 started 하나 더 걸리죠. 이렇게. 괜찮아 친구들? 그래서 매년 겨울에 살이 쪘었어. 그 말인 즉슨 현재는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시고 85번 한번 보시지. 어떻게 됐어 친구들? 85번 보니까 말 그대로 여기도 used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해. 선생님 used인데요? 왜 d가 안 붙었어? 앞에 did가 있어서요. 그쵸? 얘가 이미 과거 CJM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뒤에는 동사 원형 자리값이 온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합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used의 뜻이 있는 거야. 맞지? 원래 used가 과거의 뜻이 있다며. 그래서 말 그대로 너는 어디에 살곤 했니? 어디에 살았었어? 이 말이죠.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move here. 너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저 같으면 문제를 이런 걸 내겠지. 만일에 이제 고난도 문법으로 간다면 이런 거 아닐까? 야, 너 이 자리에 did 쓸래? do 쓸래?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 나오겠지. 그럼 당연히 do가 정답이 아닌 이유는 뭐라고? 아이 친구야, 과거의 습관을 얘기해야 되잖아 지금. 과거의 습관을 얘기해야 되는데 현재 동사를 쓸 수가 있나 친구야. 이해되시나 친구? 그래서 did가 오는 게 맞다 이 말인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 used가 될 수 없는 거야. 이거 안 돼 친구들. 이거 조동사기 때문에. 그치?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 그리고 밑에 게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패턴이긴 한데 특히나 어디서 친구들? 해석적인 부분에서 바로 요거 보이시나 친구들? be used to, be used to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be used to 그러면 너희들은 뭐 떠올릴 거야? 수동태 떠올릴 거야? 그래? 그거는 얘만 두 번째 것만 해당돼.
그래서 해석 자체가 어떻게 돼? 사용되다잖아. 이제 그래서 투부 정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아, 이럴 때는 사용되다구나. 그런데 위에 거는 be used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to가 요번엔 뭐야? 아이고야, 전치사로 쓰였네. 이 to가. 인지? 그럼 전치사 쓰면 뒤에는 뭐가 와? 명사 와야 되잖아, 민규야.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동명사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럼 우리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뭐 선생님이야 뭐 항상 돌아가는 게 내 역할 아니겠어, 친구들? 그래서 어디를 좀 봐줘야 되는 거냐? 어딨어? 오늘은 안 보여, 왜? 도와줘! 없죠? 이 자식 봐라. 안 나오네. 우리 애기들을 어디 보라 그럴까요? 네, 46페이지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한번 보시죠. 46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제가 표가 있잖아. 투부정사구와 동명사구라고 해서 제가 동명사는 어떻게 처리했었냐면, 얘들아 이거 기억나? 얘들아, 동명사는 의미 자체가 계속을 나타내는 거란다.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봐라, 좋아하는 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인조이가 되고요. 그죠? 좋아하는 게 너무 싫어지다 보면 또 뭐가 있어? 마인드, 꺼리다라는 뜻도 있었잖아.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동명사는 자체적으로 뭐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계속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단 말이지, 친구들. 이제 돌아가 봐. 다시 돌아가서, 그래 버리니까 be used to라는 단어 뒤에 동명사가 들어가면 얘가 뜻이 어떻게 돼? 같은 동작을 계속하는 거니까 익숙하다는 뜻이 되는 거지. 알겠어, 친구들? 왜 익숙하다는 뜻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동작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알겠지, 친구들? 그래서 밑에 예문 보시면 어떻게 돼? She is not used to eating. 그녀는요, 먹는데 익숙치 않은 거지. 뭘 먹는데 익숙치 않은 거야? 스파이시 푸드니까 매운 음식을 먹는데 익숙치가 않은 거지. 근데 밑에 건 어떻게 돼? be used까지는 그대로 왔는데 이번에 동사 원형자를 겹치니까, 그렇지. 어떻게 돼? 오늘날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됩니다. 가열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음식을요.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잠깐 지울까?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암기하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투부정사 있지, 요거. 사실은 요 투부정사 앞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소연아, 인어더가 생략돼 있어, 인어더. 이러면 돼요.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맨날 배웠던 게 뭐야? 인어더 투부정사,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 요렇게 우리 해석하잖아, 그치? 그게 생략돼 있다고 생각해줘. 그럼 해석이 될 거야. 그리고 처제야, 무조건 이건 동명사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계속했으니까 익숙한 거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네, 말씀드렸고요, 친구들. 그 다음 뒤에가 아주 예술이네요. 네, 지금 저의 흔적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미리 얘기 드리죠. 요놈들은 수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두셔야 합니다. 수거고요. 그리고 어떤 놈이 제일 빈도수로 많이 나오냐부터 먼저 처리할까요? 요놈이요. 그리고 요놈이요.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3번 타자 요 놈이죠. 그 다음 4번 타자가 얘거든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얘가 1번 많이 나오고요. may as well. 얘가 2번이요. 그 다음 3번 4번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얘는 동의어 찾기 문제가 2번, 3번 같은 경우는 동의어 찾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요거를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걸, 친구들.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은 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as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짜증나거든요. 태성아, 이거 되게 짜증나거든? 2번에는 as가 없잖아. 1번에만 as가 있잖아. 그지? 이해돼? 와, 태승이 이제 대답도 안 해. 와, 용돈 많이 벌었다 이거지, 이제. 아닙니다. 이제 뭐, 그래. 그래라. 잘 먹고, 잘 먹어, 이 자식아. 이거죠? 그래서 may as well이냐, may as냐, 쟤 때문에 나 지금 낚였어. may well이지. 아니, 근데 내가 태승이한테 화를 낼 수가 없어. 등치를 봐. 저한테 다가오면요, 좀 죽어요. 그래서 얘나 뒤에는 동사원형이 붙는 건 일상다반사인데,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게 짜증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내가 외운 방법을 얘기해 줄게. 나 그렇게 머리 좋지 않거든, 친구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외웠냐면, may as well은,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앞자를 땄어. 0단어 한 자리 값씩 해서 낫겠다라고 했고, 밑에 건 그럼 두 단어잖아. 그래서 당연하다. 이렇게 외웠는데. 한 자씩 빼서 얘는 세 글자니까 낫겠다 이렇게 갖고 한글로도 얘는 두 글자에서 당연하다 이렇게 갖다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도 안 까먹어. 알겠지 친구들? 그리고 당연히 캔나드 헬프 ing 같은 경우에는 해석적으로 좀 기억을 하면 좋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도울 수 없겠더라 이 말이지. 뭐를? 동사, 즉 동명사 하는 것을 도울 수 없겠다. 이거 동명사 자리 값이거든. 동명사 하는 것을 도울 수 없겠더라. 이 말은 뭐야? 다시 말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 정도의 뜻이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벗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거는 뭐뭇을 제외하고 정도의 뜻으로 살려주면 좋거든. 원래 벗이 그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얘는 좀 짜증나지. 헬프가 생략이 잘 되기 때문에 남는 거 그대로 연결시켜봐. 할 게 없네. 뭐? 동사 원형을 제외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헬프는 생략이 잘 되니까 다시 할 게 없겠네. 동사 원형 하는 걸 제외하고 그래서 해석이 동사 원형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다. 진짜 친구들? 그 다음에 요건 번외편이긴 한데 이런 것은 아이고 여기 나와 있는 would like to부터 시작해서 would later 요 부분이 있잖아 친구들. 요거는 사실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모의고사로 따지면 18번 문제 18번 문제에서 많이 나와. 그게 뭐냐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겠지 친구들. 이런 거. 그래서 왜 글의 목적 찾기 문제 있잖아. 요런 거. 요런 유형에서 흔히 말해서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그럼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18번 유형에서 많이 나와. 알겠니? 아유 오늘 왜 이래 이거. 오우야, 그치? 그래서 18번 유형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어디가 지금 우리 교재상에 나와 있는 would like to 부정사하고 그다음 would rather 이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그건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지. 알겠지? 자,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한번 가보니까 어떻게 돼? 지금 보시다시피 would like to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동사원형 자리값 보이시죠 친구들? 그 다음 뒤에 for부터는 어떻게 돼? 문장 끝까지는 다 수식으로 빼주시면 되는 상황이긴 해. 그치? 근데 이거 봐라. 요런 게 좀 괜찮지 않아 친구들? 이거 전치사잖아 about이. 그래서 introduce가 동명사가 들어간 건데 친구야, 이것도 얼마나 좀 괜찮은 부분이냐면 이 모어서부터 여기 프로그램까지가 또 자체적으로 목적으로 걸리겠지. introduce에 요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87번 한번 봐봐. 이제 무슨 얘기해? 그래, would rather 들어가 있지 친구들? 그래서 would rather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건 뭐야? 뒤에 동사원형 자리가, 그치? 그래서 동사원은 누구 잡아? attempt 하나 잡고 그 다음 fail 하나 잡고. 됐어 친구? 그리고 저는 여기서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친구야? would rather하고 단적인 then이 눈에 들어오시기 시작해. 그치?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맞아, 비교. 네? 그래서 뒤에는 또 동사 하나 또 보여? 그래, attempt. 그리고 또 동사 하나 더 보여? 그래, succeed. 성공하다. 그치?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지 아마도? 이해될까 친구들? 그리고 나서 뭐 뒤는 확인해 보면 뭐 얘는 다 뭐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둘 다 무슨 역할? 자체적으로 목적어 역할 하지 않을까? 목적어 1, 목적어 2 이렇게 됐어? 그러면 would rather가 뭐라 그랬어? 차라리 뭐뭐 하고 싶다 이거니까 차라리 나는 시도하고 싶다 야. 뭐를? do something great. 대단한 무언가를 일단 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지? 일단 하고 실패하고 싶어. 그지? 뭐보다? 뭐보다? attempt nothing. 아무것도 하려고 시도도 안 해보고 성공하는 것보다 이 정도. 그러니까 비교지. 성공을 해서 성공이래. 무언가 대단한 걸 해서 실패를 맛보는 게 이게 나는 더 낫겠다 이 말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공하는 것보다 이 정도의 뜻으로 봐주시면 좋겠네. 88번 한번 가볼까 친구들. 보시면 88번은 어떻게 돼? if서부터 dream까지가 여기가 조건절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이제 주절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주절에서 지금 여기지 may as well 동사원형. 그치?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낫겠다, 좋겠다 이 정도의 뜻이라고 그랬지? 만약 너가 가져야만 한다면 뭐를? 하나의 꿈을 가져야만 한다면 그렇다면 너는요 뭐야? 낫겠다 이거지. 꿈을 꾸는 게 낫겠다 이거지. 그것도 큰 꿈을 꾸는 게 낫겠다. 이렇게 올라가네. 89번 한번 볼까나 친구들. 왼절은 묘지까지 이어졌고 문장의 주절은 뒤에 이렇게 왔지? 그래서 동사 자리값 이어 하나 잡고 그지? 이건 뭐야? cannot help 동명사가 들어가 있는데 우와 이거 괜찮지? 동명사이긴 한데 서윤아 이 안을 한번 잘 째려봐. 비동사하고 pp가 연결돼서 동명사에 수동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되고 사실 여기서 inspire 그럼 이건 뭐야? 영감을 주다 요 정도야. 영감이란 말이 영감 이게 아니라 아이디어입니다. 됐어 친구들 이렇게 처리를 해봐 주시죠.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대단한 음악을 들을 때 나는 영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단한 음악으로부터 이 정도. 얘가 음악이네요. 이 정도. 90번은요. A 뭘 cannot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to 보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정도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동사원형 자리값 보이시면서 연결되는 보호 자리값
그리고 about부터는 어떻게 돼요? 액션까지 수식어 처리하시죠. 그리고 또다시 before서부터 또 children까지는 수식어 처리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서 before는 in front of 정도, 누구누구 앞에서 요 정도입니다. 됐나요, 친구들? 그래서 해석 올려보시면 부모님은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침이 없다죠.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침이 없죠. 뭐에 대해서요?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는 요 정도로. 그래서 요 cannot는 지나침이 없다. 요 정도의 뜻은 좀 기억을 해두시죠. 91번 한번 보시죠. 네, 요거 말씀드렸던 거. may well 동사 원형. 그럼 이걸 앞자 따서 어떻게 돼요? 당연하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B는 되다 정도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 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죠. 책이 뭐가 되는 게 당연한데요? The only true magic. 유일한 어떤 마법이 되는 건 당연하다 이 정도로 봐주시죠. 일단 92번 한번 보시죠. 아이고 친구야 낫겠다예요. 낫겠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 그랬지. 낫겠다인데 당연이란 말이 들어가 있네. 아이고 하나 더 넣어줘. 낫겠다. 맞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 다음 밑에 거는 의그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까지만 ing는 빼줘. 잘가 친구 이런 거죠. 그 다음 94번은 어떻게 되느냐? 뭐뭐 하고 싶어요, 뭐뭐 하고 싶어요 이 정도잖아요. I 쓰시고요. 뭐요? would like to. 그죠? would like to 까지 오셨으면 괜찮은 거고요. 이 뒤에 이제 뭘 쓰느냐? give란 단어 썼어요. 와 처제야 우리 이거 배웠지 않니? give는 매일에 너 give는 사형식 동사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패턴이니까 you 먼저 집어넣죠. 그 다음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some useful tips 쓰시면 나쁘지 않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친구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 뒤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아니 왜요? 전 할 거예요. 요 부분인데요. 요게요. 요 on이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도 뒤에 뭐 들어간다 그랬어? 목적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how서부터 efficiently가 이렇게 목적어로 불려요.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워야 할지 요 정도 됐나요 친구들?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번 파트에서 좀 제가 당부를 드려야 되는 게 있을까에 대해서 보신다면은 달리요 없어. 유닛 35 정도? 요건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87페이지 맨 위에 3개 있죠. 했어야 했는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요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죠? 지금까지도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요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현재 시간 56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동사의 패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기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뭐야? 누가 들어온 거야? 중국 미소 다 있네. 이제부터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친구들? 어떻게 하지, 친구들? 너무나 중요한데? 자, 한번 들어보시죠, 친구들. 자, 그래서 3문형, 4문형의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데 복습을 한번 해보죠. 제 주특기가 복습이니까요. 여러분들 3문형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친구들? 다시 말해서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와 목적어가 하나가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3형식 문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4형식 문형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한다고 처리가 됐었죠? 주어 하나, 동사 하나, 간접 목적어 하나, 직접 목적어 하나. 이러면 우리는 얘를 4형식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연아, 둘의 공통점은 다 하나같이 목적어라는 놈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 패턴이 바로 전형적인 3형식 문장의 패턴 아니겠어요, 서윤 씨? 이렇게 됐을 때 목적어를 앞으로 빼버렸죠, 친구들? 그럼 목적어를 왜 문장의 주어로 이렇게 빼버렸느냐? 아유, 뭘 왜야? 강조하고 싶어서였나 보지. 얘를 먼저 강조하고 싶어서.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이요.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걸 먼저 쓴다. 그리고 수동태의 가장 기본 모양은 비동사 플러스 PP 아닐까요, 친구들? 그래서 BPP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죠? BPP를 써주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원래 문장의 주어는 어떻게 한다, 친구들? by를 사용해서 이렇게 원래 문장의 주어는 생략을 시켜주더라 이 말입니다. 여찌됐든 간에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수동태로 변했을 때요. 결국은 원래 문장에 있던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빠졌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수동태 문장 속에는 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아? 이 문장 속에는 목적어는 보이지 않죠. 목적어가 없단다, 친구. 이 말인 거죠. 됐나요, 친구? 그래서 95번 한번 보시면, 자, 동사들의 값이 여기죠. 그 다음 여기가 수식어로 날아가죠. 그래서 수식어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날아가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 목적어가 없습니다. 됐나요, 친구들?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얻어진다, 요 정도요. 뭐에 의해서? 산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혹은 근면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부지런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문제는 뭐 요 자리를 갖다가 요 비동사 자리 값을 get의 형태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get pp가 와도 이것도 수동태가 됩니다. get pp가 돼도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자리를 만일에 제가 get으로 바꿔서요. 이렇게 one이 들어가 있다.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해서 밑에 거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BPP의 패턴이잖아. 이거는 완료의 의미가 강해요. 동작의 완료. 그래서 그냥 얻어졌다. 그리고 끝나는 거고요. get on이 되면 이건 뭐냐면 어떤 동작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얻어지고 있는 상황. 요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되다라는 뜻은 같으나 비동사 뒤에 pp가 하면 이미 얘는 끝났어. 얻어졌어. 끝난 거고 got one이 들어가면 그건 뭐라고? 지금 얻어지면서 일어나는 변화. 요 정도로 생각을 해달라고. 이해되시죠, 친구들? 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참고로 요 industry란 단어에 대해서는 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원래 사실 industry 그럼 얘는 산업이란 뜻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태생이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그럼 아침서부터 굴뚝에 연기가 나야 그래야 밤늦게까지 일해서 그 돈 가지고 열심히 벌어먹고 살겠죠. 원래는 산업이란 뜻이 먼저 와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뭐 하는 거야? 밤 10시까지 계속 일만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우와, 너 되게 부지런하다. 저 근면이란 뜻이 여기서 온 거고요. 이 인더스트리라는 단어를 기점으로 해서 나온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industrial 이게 있고요. 이렇게요. 두 번째는 industrious 요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두 단어를 지금 찾아보시죠. industrial과 industrious. 빨리 찾으세요. 자, 그래서 과연 산업의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뭐고 근면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뭔지 한번 찾아보시죠. 찾으셨어요, 친구들? 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industrial, 요게 산업의라는 뜻의 형용사고요. 밑에 오는 industrious는 근면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너무나 어디서 많이 나와요? 내신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좀 기억을 해 두시죠. 됐어요, 친구들? 그리고 저는요. 참고로 얘를 다시 한번 쓱 지워 볼게요. 그렇다면 395번을 원래 능동태 형태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industry 앞으로 빼면 되죠. 뺐죠? 그 다음 동사절 값은 원이니까 어때요? 현재형이죠. 그래? 그러면 wins 써야 되겠다. wins, 그죠? 그 다음 목적어는 그렇죠. all things가 오겠죠. 이게 원래 능동태 문장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 앞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산업은 얻어낸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 해석할 때 이런 거 아니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하면 우리 삐약이들 어렸을 때 뭐라 그래? 주어 자리에는 말이야 있는 이가를 넣어주고 동사는 말이야 하다나 이다를 넣어주고 목적어 자리에는 을을 넣으면 된단다 친구야 이런 거. 그래서 산업은 얻어낸다 모든 것들 을 이렇게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왜 우리가 수동태로 바꿨을 때 모든 것들은 얻어진다 산업에 의해서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얘가 수동태로 바뀌었다 한들 의미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수동태를 쓰게 된 이유는 목적어를 앞으로 빼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그쵸? 해석할 때도요. 원래 all things의 원래 자리값은 어디였어요? 목적어 자리값이었죠. 여기다 그냥 을를 넣자고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 자리는 그냥 하다나 이다 그러면 안 돼? 그 다음 원래 인더스트리의 자리값은 있는 이가 아니었나 친구들? 맞지? 그래서 해석할 때 모든 것들을 얻었다 산업이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해석할 때 원래 자리값에 맞춰서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마치 수동태처럼 모든 것들은 얻어진다 산업에 의해서 그러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됐어요?
계속 이거는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문장이 되게 길어지잖아. 그쵸? 그럴 때 수동태가 해석이 매끄럽게 되려면 원래 자리값에 있던 자리로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밑에 96번 한번 보시면 저 새끼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스마일부터 컨택트까지가 주어져. 동사가 is welcomed고요. everywhere는 수식어로 날라가죠. 아하, 선생님이 수동태 뒤에는 목적 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 그럼 얘가 지금 주어 역할을 했다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with서부터 컨택트까지가 어떻게 돼요? 스마일을 꾸며주는 상황이죠. 이렇게 수식어로. 그렇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번 해석해보죠. 여기다 은는 이가 넣어서 하나의 미소인가요? 뭘 가진? 직접적인 아이 컨택을 가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직접적인 아이 컨택을 가진 하나의 미소는 환영받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실래? 아니면 원래 어스마일의 위치는 목적어 자리였잖아. 을르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 하나의 미소를, 그것도 직접적인 아이 컨택을 가진 미소를 환영합니다.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나. 뭐가 더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다, 되다, 당하다 이런 수동태 표현을 매우 싫어합니다. 알겠어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친구야. 하프서부터 랜드까지가 주어라고, 친구. 응? 주어야, 친구. 그 다음 is used가 동사라고, 친구. 응? 그 다음 for부터는 어떻게 돼? agriculture까지. 이건 수식어로 날리면 되는 거잖아. 이럴 때 원래대로 처제야. 원래대로 가면 뭐가 돼? 절반의 세상의 habitable land니까 땅이라고 해야 되나? 세상의 절반의 땅은 사용되어집니다. 농업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어그리컬처가 농업이니까 이렇게 하실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땅의 절반을 사용해 농업이 이렇게 하실래? 어느 게 더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됐어요? 그 다음 398번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한번 잘라봐. 그럼 이거 get hurt 보여? 원래 get 들어가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니? 비동사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hurt가 들어가면 이미 피가 난 거야. 알겠어? 근데 get hurt 그럼 뭐야? 피가 약간 나기 시작하는 거야. get은 내가 동작의 변화라고 그랬잖아. 알겠어? 다시 말해서 hurt가 들어가면 이미 다리를 쩔뚝쩔뚝. get hurt가 들어가면 조금 아픈데 요 정도. 됐어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살려가 달라 이 얘기입니다. 됐죠, 친구들? 그다음 사형식을 한번 보시죠. 사형식은요 기본적인 패턴이 첫 번째는 이거죠. 요게 지금 간접 목적어 아니에요? 그 다음 얘가 직접 목적어 자리값 아닙니까, 친구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보통 사람이 들어가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보통 사물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친구들. 이랬을 때 지금 첫 번째 패턴은 뭐예요? 간접 목적어가 먼저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는 간접 목적어 자리예요, 친구들. 그 다음 비동사는 당연히 BPP가 온 거죠, 당연히. 친구들. 그렇다 한들 한 번에 동사는 하나만 갖고 와야 돼. 뭐 태승이처럼 힘이 세다 그래서 둘을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적어 하나만 데려와야 돼. 그럼 뒤에 듬직하게 지원이가 남아있지. 그래서 여기는 디오 자리 값이라고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 선생님 왜? 아까 선생님은 수동태 즉 BPP 수동태가 들어간 문장 뒤에는 목적어 없다고 했잖아요. 맞아. 근데 왜 얘는 목적어가 있어요, 선생님? 야, 얘는 친구야. 보다시피 목적어가 원래부터 두 개였잖아.
원래부터 두 개였기 때문에 하나는 없앨 수 있겠으나 하나는 남아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알겠어? 그래서 한 번에 두 개를 모두 이동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사실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목적어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패턴을 조심하셔야지. 뭐예요? 요번에는 직접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가 이렇게 BPP가 되겠지. 그렇다 한들 한 번에 목적어는 하나만 가야 되니까 간접 목적어는 남겠지. 이렇게. 근데 조심하란 말이지. 요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간다고. 됐어, 친구? 그 다음 뒤에는 똑같아. 변화는 없어. 뭐 바이 써서 날려주면 되는 상황. 이게 두 번째 패턴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치사는 몇 종류가 있느냐? 세 종류가 있어. to, for, of가 있다고. 그래서 거의 100이면 요건 좀 암기해야 될 텐데, 거의 100이면 98%가 다 to를 써요. 직접 목적어 앞으로 나올 때. 그리고 for가 거의 뭐 한 1.99, 그리고 of가 0.1을 차지한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돼. 그럼 생각해봐. 100 중에 98이 to를 쓰는데 왜 여기를 외우고 앉아있어, 친구야?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은 for가 들어가는 경우와 of가 들어가는 경우만 외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누가 결정하냐면 얘가 결정해. 요 동사 자리값 있지, 여기. 여기가 결정한다고. 동사가 결정해. 그래서 만일에 동사 자리에 make 있잖아, 혹은 buy 있잖아, buy, 혹은 get 있잖아, get. 요 세 개도 못 외우면 안 되지. 요 세 놈이 동사 자리 값에 수동태를 취하고 있으면 얘는 100% 뭘 쓰냐면 for를 써요, for를. 알겠어? for를 쓴다고. may나 by나 get이 들어가면 전치사는 for가 오는 거야. 그럼 칸이 좀 없어서 이쪽으로 뺄게. 그러면 만일에 동사 자리 값에 요 자리 값 여기 있잖아, 여기 비동사 PP, 요 자리를 ask가 들어가잖아. 응? 그럴 경우는 뭘 써? 이럴 경우는 of를 쓴다. 끝. 그지? 그래서 99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간접 목적어가 튀어나왔네, he. 그지? 간접 목적어가 튀어나왔어, 그지? 그래서 튀어나오다 보니까 뒤에 수동태만이 was given이 왔지. 그치? 그리고 직접 목적어 fine 남았네. 그래서 fine은 벌금이란 정도의 뜻이야, 친구. 그 다음 뒤에는 다 수식어로 날아가는 상황. 그치? 이렇게.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was given이니까 받았어요. 뭘 받았어? 벌금을 받았어.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든 아니면 이쪽 오른쪽으로 다시 가서, 원래 우리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누구누구에게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을를 넣잖아, 우리 해석할 때. 그지? 원래대로 가봐. 그러면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 부분은 그에게 was given 줬어, 벌금을 줬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친구들? 원래 자리값대로. 그지? 그것도 주차 때문에, 그것도 아주 부적절한 장소에, 이 정도로 처리를 해봐 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 400번 한번 봐봐. 보시면 동사 was not given이야. 그치? 그런데 여긴 지금 사물 주어잖아, the earth. 그치? 그래서 do가 앞으로 나온 거지. 그래서 io가 뒤에 남았지. 그럴 경우 못 쓴다고? 전치사 to나 for나 of 쓴다며. 그치?
근데 내가 for를 쓰는 경우는 make나 buy나 get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수식어로 날아가는 상황이고, 그치? 그 다음 또다시 수동태 보여? was learned. 그치? 여기가 동사절의 값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learn 그럼 이거는 대여하다라는 뜻이야. 대여하다. 그지? 그럼 역시나 여기서 이 또 뭐가 돼? 직접 목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간접 목적 앞에 못 썼어. to라는 전치사 쓴 거지 이렇게. 그 다음 뒤에는 수식어로 날아가는 상황이고. 됐지 친구야?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 지구는 받지 않았어. 너에게 받지 않았어. 그치? 지구는 너에게 말 그대로 뭐였다고? 주어지지 않았어. 부모님에 의해서. 그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데? 그것은 빌려진 거야. 너에게. 그치? 당신 아이에 의해서 이 말인 거거든. 됐어요? 그 다음 401번 한번 봐봐. 그래 이 자리 뭐가 들어가 있니? was thought. 이게 지금 동사 자리 값으로 온 거지. 됐지? 그 다음 문장의 주어는 더 로봇이 된 거고. 그지? 그 다음 뒤에는요. 이거 쓱 문장 끝까지. 얘는 뭔데? do. 그럼 여기는 io였다는 말. 그지? 그래서 우리 보통 how to 부정사 그러면 이거는 뭐뭐 하는 법이잖아. 그래서 사실 respond란 단어가 이제 반응하다라는 뜻이니까 그지? 반응. 그치? 그래서 to부터 문장 끝까지는 수식어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해석하자면 로봇은 가르침을 받았어. 그죠? 뭐? 반응하는 법에 대해서. 그것도 어디에 반응해?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 반응하는 법? 요 정도? 그리고 저는 원래대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아한다 그랬잖아. 어떻게 돼? 그 로봇에게 가르쳤어. 반응하는 법을 인간들의 얼굴 표정에. 그래도 돼. 맞지? 여기서 프레스를 좀 빼볼게. 요거를 빼서 요것만 한번 찾아볼까 시작. 너무나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야. 사전 통해서 프레스부터 리프레스까지 한번 찾아볼까? 주연이는 뭐든지 빨라. 그렇지. 주연이는 수학보다 영어가 좋지? 그럴 것 같았어. 언어적인 감각이 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프레스는 여러분들의 뜻이 뭐야, 이거는? 그래, 누르다. 그지? 그리고 이 프레스가요, 또한 명사로 쓰이면 언론이라는 뜻도 있어, 언론. 뭐 KBS나 MBC나 이런데. 그지? 자, 태윤이가 나보다 핸드폰도 안 좋은데 자꾸 핸드폰 꺼내놓고 있네, 그거. 뭐야, 저거? 다음, 임프레스는 뭐예요? 인상을 심어주다, 그죠? 그래서 감명을 주다 요 정도의 뜻이 있었고, 세 번째 컴프레스는 압축하다, 억누르다 요 정도. 그 다음 네 번째 리프레스는 억제하다 정도. 그러니까 하나같이 지금 뭔가 프레스가 들어간 뭔가 눌려지는 개념이 되게 강한 단어예요. 그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네. 자, 다음 402번 한번 보시죠. 402번은 보니까 동사는 지금 what told가 되는 상황이 먼저 왔고요. 그 다음 as크는 수식어 처리하시면서, 그지? 그 다음 대부터는 문장 끝까지 어떻게 되게 되겠어? 요게 바로 DO가 되겠네. 그쵸? 그럼 얘가 원래는 IO였다. 그 다음 동사 수식어는 여기 있고. 그리고 대절을 가만히 한번 째려보면은 이 대시 접속사기 때문에 동사 하나, 동사 둘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 그래서 reflect이라는 단어는 사실 반사하다라는 뜻이 있어. 반사 또는 반영하다라는 뜻도 있다. 반영 얼마든지. 두 번째 absorbe는 흡수하다 요 정도. 그래서 원래대로 갈게. 그러면 우리는 들어요. 맞지? 학교에서 들어요. 뭐를요? 뭐라는 점을 우리 대은 뭐뭐라는 점 이렇게 독해하기로 했었잖아, 친구들. 뭐라는 점에 대해서 들어요? 하얀색은 반사하고요. 뭐를? 목적어니까 햇볕을 반사하고요. 검은색은 흡수합니다. 뭐를 흡수하겠어? 햇볕을 흡수하겠죠. 이렇게. 됐나요, 친구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해석 방식대로 다시 한번 가면요.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에게 말해요. 학교에서 뭘? 하얀색은 햇볕을 반사하고 검은색은 햇볕을 흡수한다고. 이렇게 처리해도 나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뒤에 403번 보시죠. 이런 거는 이제 내신 문제인데요. 스콜러십이라는 장학금이라는 뜻의 목적어가 하나 살아가 있어요. 근데 오퍼란 단어가 제공해 주다라는 사형식 동사죠. 근데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다, 친구들? 그럼 둘 중 하나가 앞으로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간접 목적어로? 그죠? 그러니 이 자리 값의 정답은 수동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가시냐, was 같은이냐 라고 처리가 됐을 땐 뒤에 탑 막스라 그래서 이건 목적어거든요. 그쵸? 그래서 목적어가 살아있단 말이죠. 이건 최고점이거든요. 정답은 가시죠. 그래서 그죠? 그 다음 뒤에는 in all my subject에서 이건 과목이라는 뜻을 가졌네요. 여기서는 수식어 처리하시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요 제공받았어요. 장학금을 제공받았어요. 그 이유는 내가 얻었거든요. 최고점을 얻어냈거든요. 모든 과목에서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해석 방식은 나에게 제공했어요. 장학금을 이렇게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친구들? 네. 그 다음 오형식 문장으로 가보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아?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맞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게 오형식이죠.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이거 수동태로 전환되면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전환이 되면. 그리고 요놈 동사는 BPP 올 거고요.
그렇다 한들 조심해야 되는 건 누구다? 보어는 얘들아 살려줘 이 말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 원래 문장은 어떻게 돼요? y 플러스 뭐 삐리리로 날아간다 이 말이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친구들? 오형식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 되게 아름다운 문장이 돼버려. 어떻게 돼? 얘가 주어져, 얘가 동사죠, 얘가 보어져. 그래서 이거 몇 형식 문장으로 바뀌는 줄 알아 친구들? 이형식 문장으로 전환이 돼버려요. 맞죠 친구들?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오형식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 이형식 문장으로 변해버려요. 맞죠? 왜냐하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보어니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밑줄 치시고 오형식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 이렇게 이형식 문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이형식이잖아요. 됐나 친구들? 그리고 단순함기 단순함기 뭐 조심해? 만일에 목적격 보호가 원형부정사, 즉 원형부정사란 말은 뭐야 태성아? 동사 원형이란 말이야. 이게 쓰이면 수동태로 바뀌는 순간 투부정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친구들? 그래서 여기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다시 말해서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수동태에서는 투부정사로 바뀐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목적어 하나, 목적격 보호 들어갈 때 보통 요 자리 동사가 뭐 지각동사라든지 사역동사가 들어가면요 목적격 보호 자리 동사 원형 취했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그지? 또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겠죠, 친구들. 64페이지요. 보시죠. 네. 그래서 6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원형부정사 목적격 보호라고 해서 목적격 보호로 원형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됐나요 친구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시죠. 제가 여기다 64페이지라고 써드릴게요. 이렇게. 그랬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는 항상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면서 친구들. 근데 이게 수동태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지각이나 사역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던 동사 원형이 이렇게 바뀐다고. 투부정사 형태로. 그러니까 시험제상에서는 이 자리 라이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이제. 왜요? 여기가 지금 사역동사의 수동태잖아. 메이드가. 그쵸? 요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친구들? 그리고요 404번 보시면 어때요? 여긴 지금 수동태 맞죠? 여겨지다. 그렇다 한들 보어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건 맞아. 405번도. 근데 원형 동사는 투부정사 형태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인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뢰라고 하는 것이 여겨지는데 기반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정도로 처리가 되는 거고 405번은 여기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들은요 말 그대로 강요를 받은 거죠. 뭐 하도록? 바닥에 엎드리도록 총을 든 사람에 의해서 수식어 처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부정사만 오는 패턴만 조심하시면 딱히 어려운 게 없죠. 409번 한번 보셔요. 보시면 동사가 지금 여기잖아. was seen. 이거 우리 C에서 와가지고 이거 지각동사 아니냐고. 그러면 어떻게 돼? 뒤에 투부정사로 변한다니까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서 take에서 끝내시면 안 되고 요 out까지 연결시켜서 이게 꺼내다란 한 단어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수식어 처리하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여기 to를 조심해 달라고. 참고로 envelopes란 단어는 take에 걸리는 목적어예요. 봉투지 봉투. 그지? 그래서 우체부가요. 메일맨 우체부가요. 목격되었답니다. 뭐 한 것으로? 봉투를 가져간 것으로. 어디로부터? 우편함으로부터. 이렇게 되네요. 맞지 친구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봐달라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얘는요 또 짱나겠네. 여러분도 짱내면 안 되는데 여기가 지금 지각동사죠.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얘가 보호예요. 선생님 왜? 이 자리는 왜 to echo가 아니죠 선생님? 이거 왜 아니에요 선생님? 아까 지각동사면 to 부정사 와야 된다면서요. 그때는 우리가 단서를 달았다 친구야. 어떤 단서를 달았어? 다시 올라가 봐. 목적격 보호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있을 때 to 부정사로 바뀌는 거였어. 동사 원형이 있을 때. 알겠어 친구야? 동사 원형이 있을 때만 to 부정사로 바뀐다고. 근데 밑에 봐봐. 이건 동사가 아니잖아 친구. 이건 현재 분사야. 그럼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친구야?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보호는 그냥 살아있는다니까 그대로. 동사 원형이 아니면 모양을 바꿀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그냥 에코잉이 온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뒤에는 수식으로 다 날려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틀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푸스텝이니까 발자국 소리가요. 헐드 들렸어. 이코잉이니까 뭐가 돼? 울리는 중인 게 들린 거잖아. 그래서 우리 보통 현재 분사 그러면 이건 진행의 의미가 있으니까 발자국 소리가 울리는 중인 게 들린 거 아니야. 그지? 어디를 따라서? 어두운 복도를 따라서 요 정도로 처리가 된다는 거지. 알겠니 친구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론을 내자면 지각이나 사역동사가 목적어 다음에 원형동사를 목적격 보호로 데려가면 얘만 바뀌는 거구나. to 부정사로. 맞죠? 만일에 지각이 목적어 다음에 현재 분사를 데려갔을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돼? 살아있는구나 ing 그 얘기예요. 이거를 to 부정사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지금 보시다시피 echoing. 됐나요 친구들? 요런 거를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됐죠?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쉬셨다가